안녕하십니까. 송영TV의 송영욱입니다. 요즘에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난리난 국민성장펀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5월 22일부터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이득이다라는 말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남들 따라 가입했다가 피 같은 내 돈이 5년 동안 꼼짝없이 묵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국민성장펀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세제 혜택 또는 지원을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요, 수익이 나면 온전히 국민의 것, 내 몫이 되고요. 손실이 나면은 국가에서 그 손실을 부담해준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12개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을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제에 있어서도 15.4% 일반과세하는 게 아니라 9.9%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곧 이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판매되는데요. 구체적인 그 판매 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은요,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딱 6천억 원입니다. 한정판입니다. 이거 한 번만 넣을 수 있고요. 적립식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3주간만 판매가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들 때요, 이 국민성장펀드 계좌 만들 때 소득 확인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소득 확인 증명서는 그 홈택스나 세무서 찾아가서 이렇게 뗄 수 있으니까 그거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납입 한도는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는요, 5년 만기인데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이란 것은 뭐냐면 만기까지 중도 환매할 수 없다. 돈을 살 수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소득공제 혜택을 과연 얼만큼이나 줄 것인가 제가 조금 이렇게 수치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3천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요, 소득공제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는 20% 소득공제,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까지는 1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최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7천만 원까지 되겠죠. 만약에 7천만 원을 투자한 경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40%인 1,200만 원이 소득공제 되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그러니까 400만 원이 소득공제 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까지는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만약에 투자하는 경우 무려 1,800만 원이나 소득공제가 됩니다. 엄청나죠?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금으로 다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만약에 5천인 사람은 1,800만 원을 뺀 3,200만 원 연봉인 사람으로 가정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국민성장펀드 7천만 원 투자할 때요, 세금 환급 가능액, 절세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계산을 하나,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 소득공제 상품이라 했죠. 그러니까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을 공제하면은 실제 소득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만큼 세금 환급액, 절세액이 커지겠죠. 과세 표준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면요, 연봉 기준으로 한 3,500 이하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7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은 소득공제를 1,8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 환급 가능액은 119만 원이나 됩니다. 꽤 많죠? 그런데요, 만약에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소득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표 구간에 따라서 적용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이다. 이런 분들은 세금 환급을 한 297만 원 정도 받고요. 만약에 연간 소득이 1억 2천 정도 된다 그러면 475만 원, 1억 8천 정도 된다고 하면 693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세금 환급액이 891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1,8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실제 세금 환급액은 연봉 3,500 이하 기준으로 보면 119만 원만 세금 환급을 받는데, 똑같은 7천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고액 연봉자, 예를 들어 10억을 초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891만 원이나 환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불만일 수가 있죠. 우리는 똑같이 7천만 원 투자했는데 119만 원밖에 환급을 못 받고, 똑같이 투자한 연봉이 10억 초과인 사람들은 무려 891만 원이나 받고,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세금 적게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1,400 이하이신 분들은 적용세율이 6.6%니까 세금을 6.6% 정도 내는 거니까 굉장히 적게 낸 반면에 10억 초과하신 분들은 적용세율이 49.5%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그러니까 환급받을 때도 이 적용세율에 따라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세금을 적게 내신 분들은 환급받을 때도 세금을 적게 환급받는 거고요. 세금을 아주 많이 낸 고액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도 세금 환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세금 환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소득공제 된다는 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소득공제 한 40% 정도 받으면요, 실제로 세금 환급액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적게는 100만 원에서 한 89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에 가려진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고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은 5년간 펀드 환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요, 개방형 펀드라고 해서 만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돈을 출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펀드로서 만기까지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환매가 금지되는 환매 금지형 펀드, 다른 말로는 폐쇄형 펀드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집을 산다거나 2년 후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국민성장펀드에 넣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요,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세금 환급이 되게 많다고 했죠. 그거 다시 다 토해내야 되고요. 3년 이내에 억지로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요,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받은 거 많이 있었죠? 그거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비상장이나 특례 상장된 소형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펀드들은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는데 이 펀드는 소형주, 그리고 기술주, 비상장주, 특례 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우량 대형주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20% 손실 나는 거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이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보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연 1.2% 정도 되는데 이 운용보수는 매년 꼬박꼬박 떼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매년 1.2%씩 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 있죠? 상장지수 펀드. ETF 운용 보수는 0.5% 이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보다 운용 보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와 비교해 볼 때, 이 펀드의 운용 보수는 꽤 높다. 이 펀드는 ETF보다 한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펀드의 이런 운용 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펀드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을 깎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3년이 지나면은 세제 혜택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요 5년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3년이 지나도 중도에 환매할 수가 없고요. 돈이 필요하면은 증권 시장에서 팔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펀드는 환매 금지형 펀드,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환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성장펀드는 이 펀드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 후에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죠. 중도 환매는 못 하더라도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 상장되었을 때 거기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득공제 받은 거 이거 불이익 없냐? 불이익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제 혜택 받았던 것들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 있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래소에서 매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만기될 때까지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팔기도 좀 힘들고요. 굳이 팔려고 하면은 기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조금씩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손실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넘기면은 세금 혜택 부분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돈을 편하게 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는 처음부터 5년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만 해야지 중간에 중도 환매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뺄 수 있는 돈, 그런 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투자하면 안 된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꼭 국민성장펀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고소득자.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국민성장펀드의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 40%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SA 연금저축 IRP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절세 삼총사죠. 이거 한도를 다 채우신 분, IS 한도도 다 채우시고 연금저축 IRP 연간 1,800만 원 한도도 다 채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절세 상품으로 국민성장펀드 가입하는 거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년 이상 투자가 가능한 분만 투자해야 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에 돈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성장펀드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저소득자, 연봉이 한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연봉이 2천만 원 이하다 이런 분들은 국민성장펀드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SA 연금저축 IRP 한도가 남아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ISA는 연간 2천만 원 넣으실 수 있죠. 연금저축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남아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넣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해서 5년 이내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봉이 3,500 이하이신 분들은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굳이 국민성장펀드보다는 ISA나 IRP, 그다음 연금저축에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500보다는 많고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 정도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은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은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8천만 원, 연봉이 한 8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 되신다. 그럴 때는 한 5천, 3천에서 5천 정도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연봉이 1억 2천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국민선장펀드 7천만 원을 꽉 채워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저소득자일수록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절세상품 대표적인 5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은 꽤 강력한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도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 외에 좋은 세제 혜택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라든지 연금저축, IRP, 코스닥벤처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국민성장펀드가 어느 정도 유리한지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고 특히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아시다시피 세액공제 굉장히 많이 되죠. 연간 600만 원.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가 잘못 나왔네요. IRP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니까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으면 IRP에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 세금 지금 내야 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연금 수령할 때 그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만큼 투자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낼 때도 15.4%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3.3에서 5.5%로 과세하니까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간 투자금 3천만 원 한도로 해서 10%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두 개가 다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세 상품사인 ISA, 연금저축, IRP를 한도가 남았다면 먼저 가입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민성장펀드를 그럼 나는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가? 5년 동안 이 돈 안 빼고 투자할 수 있는가? 투자할 수 있으면 5년 동안 돈 안 빼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다. 그리고 원금 손실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 국가에서 20%까지 손실을 감수해 준다고 했지만 이거 투자하는 종목, 투자하는 회사들이요. 굉장히 소형주들이고 벤처기업이고 비상장 기업이고 상장 특례 기업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이 굉장히 큰 기업에 투자하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다고 하면 투자 가능. 나는 그런 변동성 싫다. 난 대형 우량주가 좋다. 그랬을 때는 이 상품은 그렇게 적절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하였는지 ISA, 연금저축, IRP 제가 이거 먼저 하라고 그랬죠. 이거 아직 한도 남아있는데 이거 한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 조금 넣어보는 건 괜찮겠지만은 너무 국민성장펀드에 올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ISA, 연금저축, IRP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는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매년 이렇게 나오면은 매년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두 번, 세 번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덜세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덜세 상품이 ISA, 연금저축, IRP의 한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세 상품 5가지를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절세 상품 5가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비과세 혜택이 있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매년 600만 원씩 세액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민성장펀드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연금저축이나 IRP가 더 좋을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소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연금저축 IRP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그다음 저율과세,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펀드 5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계좌는 무조건 개설하는 게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국민성장펀드 무조건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하는 게 유리한 사람, 뭐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게 나은 사람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령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는 개설해 놓는 게 좋겠다. 10만 원이라도 넣어놓고 개설해 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내가 고소득자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절세 계좌 추가적으로 하나 확보해 둔다는 차원에서 설령 지금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넣어서 그 국민성장펀드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겠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국민성장펀드 계좌는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고소득자가 좋으니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경우를 좀 많이 가져가도 되고 저소득자라고 하면은 ISA, 연금저축, IRP 적립이 국민성장펀드보다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성장펀드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15.4%가 아니라 저율과세 9.9%로 과세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되는 그 종목들이 주로 성장주입니다. 많이 주는 배당주가 아니고 투자 대상이 대부분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소득은 거의 없을 거다. 있더라도 아주 조금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실 20%까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은 아니다. 20%를 초과해서 손실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투자 포인트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투자 포인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국민성장펀드를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혜택이 있든 없든 일단은 계좌는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소득자일수록 더 투자 금액을 높이는 건 괜찮지만은 저소득자가 국민성장펀드에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은 절세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5년이나 돈이 묶이는 부적절한 투자를 아주 안전하고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마시고요. 나의 소득 그리고 나의 현재 자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에게 딱 맞는 자산 세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